안녕하세요. 어바웃 퍼피입니다. 우리 집 강아지의 진짜 나이는 몇 살일까요? 한 번쯤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보통 강아지 나이의 7년을 곱하여 사람 나이를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강아지의 사이즈에 따른 나이 계산법이 더 맞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한 반려견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강아지의 평생을 함께 해야 하기에 노년기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라도 사람 나이로 강아지 나이를 추정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함께하는 강아지의 나이와 연령대에 맞게 보호자님들이 반려견에게 해줘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해볼까요? 먼저 반려견의 크기에 따라 나이 계산법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그럼 강아지의 크기인 대형견, 중형견, 소형견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를 보면 반려동물 알기라는 코너에서 크기에 따라 반려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후 2년 이상 된 아이를 성견으로 하여 성견이 된 몸무게가 10kg 미만이면 소형견, 10에서 25kg 미만은 중형견, 그리고 25kg 이상은 대형견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친숙한 반려견을 대상으로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을 나눠 놓았습니다. 중형견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한 번쯤 경험해보셨죠? 대부분 소형견, 대형견으로만 나눠 있어서 선택에 어려움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소형견, 중대형견으로 구분되어 시설 이용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크기별 견종에 대해 알아볼까요? 소형견은 포메라니안, 푸들, 요크셔 테리어, 치와와, 닥스 훈트, 패키니즈, 시츄, 말티즈. 중형견은 시바이노, 셔틀랜드 십독, 미니어처 슈나우저, 불독, 재패니즈 스피츠, 웰시 코기 펜브로크, 보더콜리, 아메리칸 코커 스파니엘, 빅툴. 대형견은 말라뮤튜, 도베르만, 로트와일러, 러프콜리, 사모예드, 허스키, shepherd, 골든 리트리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너스로 국내 토종 반려견과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 정보가 많으니 홈페이지 방문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구분해본 반려견의 크기에 따라 나이는 어떻게 계산해볼 수 있을까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검색 사이트에 강아지 나이라고 입력하면 한국동물병원협회에서 제공한 강아지, 고양이 나이 계산기가 나옵니다. 직접 나이를 입력하고 계산할 수도 있고 나이 비교표로 한눈에 확인도 가능합니다. 다들 아이들의 나이 계산해보셨나요? 어바웃 퍼핀의 셔틀랜드 십독 차돌이는 몸무게가 18kg로 중형견, 태어난 지 9년 8개월이 되어 사람 나이로 70세입니다. 그럼 강아지 나이에 따른 생애주기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1에서 4개월은 영유아기, 5개월에서 1년까지는 아동 청소년기, 2에서 4년은 청년기, 5에서 10년은 중장년기, 그리고 11살 이후를 노년기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는 보호자님의 반려견 나이와 더불어 생애주기도 확인이 가능하시죠? 아마도 현재 보호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이들이 더 나이가 들었다며 조금은 속상하실 텐데요. 반려견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어릴 때는 보호자님의 양육이 필요하며 노년기 또한 보호자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자식을 키우고 어르신을 돌보듯 따라서 견생을 함께 하려면 보호자님이 신경 써주셔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아지의 발달에 따라 보호자님이 해주셔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아지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여 약일세까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빠른 성장과 발달을 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영양 섭취, 예방접종, 사회화, 그리고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한 훈련 등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만약 강아지를 처음 키우신다면 커뮤니티 가입을 통해 선배 보호자님의 양육 팁에 대한 소통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애견 카페나 온라인 커뮤니티 모임을 참석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무엇보다 예방접종을 위해 동물병원 방문 시 수의사님과 상담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으시면 좋습니다. 강아지도 사람처럼 사춘기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종종 개춘기라고도 부르는데요. 강아지의 사춘기는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보통 나타납니다. 이 단계 동안 반려견들은 호르몬 변화를 겪으며 독립성과 테스트 경계를 포함한 행동 장애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훈련과 지도가 중요합니다. 특정 증상이나 특이점이 발견된다면 행동 전문 기관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생후 2년, 강아지들은 성견이 됩니다. 성년부터 5살까지는 청년기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체적, 정신적인 성숙이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강아지들은 그들의 성격에 적응하고 일반적으로 보통 에너지 수준으로 일상의 반복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때 반려견의 일상 루틴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예방적인 건강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시니어 단계는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7세에서 9세 사이 시작합니다. 노년기가 되면 반려견은 에너지가 감소하며 더 느린 속도로 신체적인 행동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질병 문제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면밀한 모니터링, 정기적인 수의학 검사, 그리고 변함없는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럼 노년기가 가장 빨리 오는 대형견의 시니어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형견과 중형견은 요즘은 15에서 20년 가까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견의 평균 수명은 품종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8년에서 12년입니다. 그래도 강아지마다의 유전적, 전반적인 건강, 그리고 보살핌의 정도와 다양한 것들에 따라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더 짧게 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강아지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보호자님이 신경 써줘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다음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핵심 사항입니다. 첫 번째, 주기적인 건강검진. 인간과 마찬가지로 반려견도 노년기가 되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해집니다. 반려견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잠재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한다면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에 병원 방문은 보호자님이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식단과 영양. 나이 든 강아지는 노화로 인해 소화대사 속도가 느리고 활동 에너지 또한 줄어듭니다. 따라서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을 위한 적절한 영양 식단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근육 유지와 조직 회복을 위해 충분한 양의 단백질과 함께 소화 건강을 위한 넉넉한 양의 식이 섬유가 필요합니다. 활동 수준이 낮아졌으므로 칼로리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기에 과도한 영양은 삼가해주세요. 또한 소화 기능을 비롯한 대사 속도도 느려 식사량과 빈도에 신경 써주세요.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정기적인 운동과 정신적 자극. 나이 든 반려견은 어렸을 때보다 에너지가 약해 움직임이 급격히 적어집니다. 그렇다고 누워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들의 능력에 맞춰 규칙적인 운동을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산책, 퍼즐, 장난감, 대화형 놀이와 같이 신체적으로 활동적이고 정신적으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해주세요. 네 번째는 관절 및 이동 관리. 반려견도 나이가 들수록 관절염과 같은 관절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산책을 할 때나 평상시에 걸음걸이를 잘 살펴주세요. 오랫동안 다리에 불편함이 나아지지 않으면 진료를 받고 수의사가 권장하는 보충제나 관절에 좋은 식단을 제공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편안한 침구를 제공하고 높은 곳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나 계단을 사용해보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치과 치료. 치과 위생은 반려견의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반려견이 나이가 들면서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치아 문제입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양치질을 하고 구강 건강을 증진시키는 치과용범이나 치료제 제공 등 정기적인 치아 관리를 해주세요.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정서적 안녕. 인간과 마찬가지로 반려견도 나이가 들면서 감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사랑, 관심, 그리고 정신적인 자극을 받도록 하세요. 익숙한 일상과 환경을 유지하여 안정감을 제공하고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기억하세요. 각각의 개들은 다르게 늙고 노화 과정은 유전학, 생활 방식,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식을 키워도 바라는 대로만 되지 않는 건 모두 아시죠? 온전히 보호자님의 보살핌과 행동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상 수의사와 정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행동이나 신체 조건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해결하는 것은 반려견에게 편안함, 사랑, 그리고 가능한 최고의 보살핌으로 황금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열쇠입니다. 보호자님이 반려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과 관심뿐이라는 것 항상 기억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